안녕하세요, 손치콩입니다. 매년 4월 1일이 오면 우리는 두 가지 거짓말을 마주합니다. 하나는 가벼운 만우절의 농담이고 다른 하나는 2003년 그날 홍콩이 별이 졌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죠.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레슬리라고 부르며 그리워합니다. 2003년 4월 1일 사람들은 뉴스 속보를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만우절 장난이 너무 심하다며 화를 냈죠. 하지만 그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홍콩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가장 아름다운 눈빛이 스스로 밤하늘로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년 4월 1일이면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앞은 꽃바구니로 가득 찹니다. 장국영, 그는 그저 잘생긴 배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아이콘이었고 고독의 화신이었으며 완벽을 꿈꾸는 지독한 예술가였습니다. 오늘 그가 남긴 수많은 유산 중에서도 장국영이라는 예술가의 영혼이 가장 깊게 투영된 인생작 5편을 통해 그를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장국영은 언제나 화려한 스타였지만 그의 시작은 사실 초라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영국 유학생활을 접고 홍콩으로 들어와 가수로 데뷔했을 때 그는 무대 위에서 야유를 받던 무명이었습니다. 한 번은 공연 도중 분위기를 띄우려 던진 모자가 관객석에서 다시 무대 위로 되돌아오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화장실에 숨어 울면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죠. 이 지독한 오기와 자존심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장국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소년의 얼굴에서 고독한 예술가의 눈빛을 갖게 되기까지 그 변곡점이 된 첫 번째 작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영혼본색입니다. 이 작품은 범죄 조직인 형 자우 때문에 아버지를 잃고 복수와 증오심으로 형을 쫓는 열혈경찰 아걸의 비극적인 성장통을 다룹니다. 1986년 홍콩 너아리의 전설이 시작된 영혼본색에서 장국영은 정의감에 불태는 신입경찰 아걸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형을 지독하게 증오하기 시작하죠. 당시 미소년 이미지가 강했던 장국영은 형을 향한 처절한 분노와 가족의 사이의 갈등을 폭발적인 감정 연기로 소화하며 배우 장국영의 탄생을 알렸어요. 사실 개봉 초기 관객들은 주윤발이 카리스마에 열광하며 형의 앞길을 막는 악어를 미워해 장국영이 등장할 때마다 야유를 보냈죠. 하지만 장국영은 그 비난마저 연기력으로 정면 돌파하며 증오 속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처절하게 그려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 어린 열연이 입소문을 타며 아시아 전체가 장국영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항구에서 마지막 결전 장면을 보면 형에게 수갑을 채우는 대신 총을 건네며 눈물 짓던 그의 얼굴은 영화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냈죠. 장국영은 이 영화를 통해 가수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비로소 진짜 배우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재미있는 비하인드는 장국영이 오우상 감독님에게 왜 내 비중이 주윤발보다 적냐고 귀여운 항의를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윤발의 연기를 본 뒤 곧바로 수긍하고 자신만의 색깔로 아걸의 고뇌를 완성한 그의 태도는 진정한 프로였죠. 그리고 영화의 주제곡 당년정은 그런 장국영의 따뜻한 보이스가 입혀지며 시대를 위로하는 찬가가 되었습니다. 영혼본색 2편에서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죽어가는 찰나의 순간 아이의 이름을 짓던 그 우수에 젖은 눈망울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영화 속 장국영의 모습이 되었죠. 다음은 장국영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맑고 투명한 시절을 담은 바로 천년요원입니다. 사실 장국영은 처음 이 배역을 제안받았을 때 시대극 복장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을 거라며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자인 서극은 장국영만이 가진 현대적이면서 고전적인 마스크가 이 판타지의 핵심이라며 그를 설득했죠. 결과적으로 왕조연의 신비로운 미모에 맞서 장국영은 화면을 뚫고 나오는 독보적인 미모로 아시아 전체를 홀려버렸습니다.
귀신을 보고 겁에 질려 허둥대던 그의 모습은 묘하게도 모성애를 자극했죠. 그는 이 영화로 아시아 전체에 가장 아름다운 남자 이미지를 독점하며 판타지 로맨스의 독보적인 아이콘이 됩니다. 그가 연기한 영채씨는 귀신을 무서워해 벌벌 떨면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선 지옥까지 쫓아가는 외우 내강형 인물입니다. 특히 목욕통 속에 숨어 숨을 참으며 왕조연을 지켜주려 했던 장면은 장국영 특유의 순수한 연기력이 빛을 발한 명장면이 됐죠. 왕조연의 신비로운 매력에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든 건 장국영의 무해한 눈빛 덕분이었습니다. 촬영장에서 장국영은 커다란 개를 무서워했는데 하필 촬영용 개들이 그를 자꾸 따라다녀 고생했다는 귀여운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이 영화 이후 홍콩에는 장국영을 지칭하는 커커라는 애칭이 공식화되며 팬들과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어요. 영채씨는 두려움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고 사랑이라는 가치를 쟁취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장국영은 이 영화로 판타지 로맨스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그가 입었던 선비복장은 당대 최고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약간 힙하긴 했어요. 예, 사극에서 그런 복장이. 장국영이 뭐 안 어울릴 게 뭐가 있어. 다 어울리지. 영화 속 주제곡 인생도를 직접 부른 그의 목소리는 고단한 삶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CG 기술이 부족했던 80년대였지만 장국영의 눈빛 하나가 그 어떤 특수효과보다 더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그 어수룩한 캐릭터를 위해 자신의 세련된 이미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맑은 영혼으로 귀신마저 감동시킨 영채신. 그건 장국영이라는 배우가 세상에 보여준 가장 순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장국영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왕가희 감독입니다. 이 아비정전에서 장국영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둔 고독을 완전히 폭발시키며 아이돌 스타에서 시대의 우울을 연기하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가 연기한 아비는 사랑을 믿지 않고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로 90년대 홍콩의 불안한 정서를 대변하는 아이콘이 되었죠. 거울 앞에서 만보춤을 추던 발없는 새 아비의 모습은 공허한 내면을 감추려는 현대인의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발없는 새가 있어. 이 새는 평생 날아다니다가 딱 한 번 땅에 내려왔는데 그건 바로 죽을 때지 라는 대사는 장국영의 실제 삶과 겹쳐지며 우리에게 영원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홍콩 관객들에게 외면받았지만 장국영의 연기만큼은 저주받은 걸작을 살려낸 빛이었습니다. 왕가희 감독은 장국영의 가장 자연스럽고 우울한 표정을 담기 위해 수십 번의 테이크를 반복하며 그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이 가혹한 촬영 과정을 견뎌내며 비로소 카메라 앞에서 연기가 아닌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비정전에서 영화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1분 장면이 나옵니다. 장국영이 매점에서 일하는 장만옥에게 다짜고짜 자신의 손목시계를 보여주며 내 시계를 1분만 봐달라고 말하죠. 카메라는 두 사람의 얼굴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장만옥은 당황한 듯 시계와 장국영을 번갈아 바라보죠. 반면 장국영은 아주 여유롭고도 집요한 눈빛으로 장만옥을 응시합니다. 관객은 영화 속 인물들과 함께 실제 1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장만옥의 경계심은 점차 호기심과 설렘으로 변해갑니다. 1분이 지나자 아비는 차갑지만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을 하죠. 1960년 4월 16일 3시 1분 전 당신과 나는 함께 있었어. 이 1분을 난 잊지 않을 거야. 이건 당신이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지. 이미 과거가 됐으니까. 이 말처럼 장국영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1분을 새겨 넣었습니다. 진짜 명장면이죠, 이 장면이. 이 작품으로 그는 홍콩 금상장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스타를 넘어선 아티스트의 반열에 오릅니다. 이 태양별이는 장국영이라는 예술가의 영혼이 경극배우 청대의 삶 속으로 완전히 침잠하여 소멸해버린 기적같은 걸작입니다. 경극배우 청대의가 된 그는 현실과 예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친 몰입도를 보여줍니다. 1분 1초라도 틀리면 그건 한평생이 아니야 라고 울부짖는 대사는 실제 완벽주의자였던 장국영의 신조와 같았습니다. 당시 홍콩 스타였던 그는 베이징으로 건너가 6개월 동안 매일 5시간씩 경극 훈련에 매진하며 손가락 끝에 떨림 하나하나까지
청대의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연기적인 관점에서 장국영은 남성과 여성, 삶과 예술의 경계가 무너진 채 파멸해가는 인간의 광기와 순수함을 동시에 표현해냈습니다. 특히 고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경극 화장을 지우지 않고 촬영에 임했던 그의 집념은 제작진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첸카이거 감독은 장국영이 아닌 청대인은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했을 정도로 그는 배역에 자신을 완벽하게 이식한 메소드 연기의 정점을 보여줬습니다. 청대인은 질서 잡힌 무대 위 세상을 지키기 위해 잔혹한 역사와 싸우다 결국 자신의 생을 바쳐 영혼을 쟁취한 인물입니다. 장국영의 깊고 슬픈 눈빛은 격동의 중국 현대사 속에서 버림받은 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비극의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고 아시아 배우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예술적 경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연기할 수 없다던 그의 말처럼 그는 청대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의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불태웠습니다. 이 해피투게더에서 장국영은 이기적이고 위태롭지만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연인 보영으로 보내 연기 인생의 또 다른 정점을 찍습니다. 그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길을 잃은 두 남자의 지독한 사랑을 통해 인간이 가진 소유욕과 상실감을 날 것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장국영은 상대역인 양조위가 연기한 아이유에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속삭일 때 관계의 파국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중독성을 연기했어요. 그 목소리엔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아이 같은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촬영 당시 장국영은 아르헨티나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촬영을 이어갔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그 고통마저 보영의 예민함으로 승화시키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부러진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양조위의 어깨에 기대던 장면은 장국영만이 낼 수 있는 특유의 태페미와 처연함이 맞물린 명장면입니다. 왕가희 감독은 대본도 없이 진행된 현장에서 장국영의 즉흥적인 감정성을 믿고 맡겼으며 그는 기대 이상의 섬세한 디테일로 응답했습니다. 보영은 익숙한 사랑을 파괴하고 다시 돌아오려 하지만 끝내 정착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방랑자의 원형입니다. 장국영은 이 영화에서 화려한 대사보다 뒷모습과 담배 연기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관객의 가슴에 더 깊은 울림을 남겼어요. 극중 이과스 폭포를 향해 가고 싶어 했던 그의 갈망은 현실에서 자유로운 영혼을 꿈꿨던 장국영 자신의 예술적 관점과 많이 닮아 있어요. 양조위가 폭포 아래서 홀로 울 때 화면에 나오지 않는 장국영의 부재는 오히려 그 어떤 등장보다 더 강렬한 상실의 무게를 전달합니다. 그는 성별 초월한 보편적인 사랑의 아픔을 연기하며 퀴어 영화라는 장르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4월 1일 우리가 매년 그를 추억하는 건 그가 남긴 예술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을 증명해냈고 정점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은 그의 삶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장국영은 떠났지만 그가 선물한 잊을 수 없는 일부는 여전히 우리 삶의 곳곳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장국영 배우의 또 다른 작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I'll be back.